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랍니까? 그죠? 자, 주말에는 또, 토요일 날은 비가 내렸네요. 그죠? 비가. 봄비가 많이 와서, 아무튼, 이제 이 비가 끝나고 나면, 그죠? 이제 새싹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 주식시장도, 그죠? 좀 좋은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셀트리온도, 그죠? 이제 시장에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쭉 시장을 끌어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항상 매주 주말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수급도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또, 쉘터의 이슈들, 또 이번 주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어쨌든 힘든 그런 과정도 많았지만 이제 잘 극복을 했고, 이제 그죠? 봄이잖아요. 봄. 셀트리온도 봄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 그죠? 우리 시장도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대선 이후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부터 시장이 좋을 것이다. 그죠?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죠? 여기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벤트가 안 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학 리스크 부분에서야 시장에서 악재가 작용이 됐지만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장기화 갈지는 그죠?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그죠?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 뭐 항상 차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미국이 지금 이제 20일도 지난주에 가감하게 돌파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4일 연속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특징이라 볼 수 있죠. 우리는 주가가 물론 이제 미국에 뭐 약간 뭐 오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는 못하죠. 예를 들면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또 외국인이 일부 또 매도를 하고,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또 기관들이,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뭐 강하지만 또 개인들이 일부 또 그죠? 매도에 뭐 개인들의 수급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4,000과 13,000 사이에서 뭐 박스급만 보여줘도 우리한테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 이 앞에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걸쳐 있는 게 그죠? 지금 60일 이평이 14,15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20일을 복귀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20일은 단기 이제 추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약간 중기성의 추세를.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제 20일을 지킨다면, 20일을 지키는 모습, 20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13,000 이 3,400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여기를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국은 이제 나스닥으로 뭐 다우는 이보다 훨씬 또 좋은 흐름이죠. 다우를 보면 다우는 벌써 지금 뭐 60일 근처에 가 있으니까 다우도 4일 연속 급등, 다우 추세라고 한다면 또 13,50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튼 나스닥과 조금 연동이 많이 되기는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상승의 이제 이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금융 정책이 완화되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려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였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폭 말씀을 드렸듯이 인상폭이 0.5%가 아닌 0.25로 올해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0.25%로 올해 한 6번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밝혔다. 이 부분이고,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올해 한 3% 정도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미국 시장은 크게 뭐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파월 의장도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또 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전략가들은 이 부분 자체를 그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0.25%로 또 올해 한 3% 정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 연준이 통제가 그죠?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전략가들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WTI도 지금 뭐 $100 수준에서 그죠? 고점 대비로 많이 내려왔죠.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가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인데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그죠? 또 상승을 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또 고조되면 오히려 주가는 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도 어쨌든 그게 기간적으로 언제일지를 모르겠으나 결국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보면 이제 바이든하고 또 시진핑하고도 뭐 통화를 또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어쨌든 뭐 완화의 부분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 그죠 통화를 또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푸틴하고는 지금 뭐 마크롱하고 독일의 슐처가 또 통화를 하면서 그죠 지금 전쟁의 종결을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도 그죠?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좀 부족하기는 하죠. 자, 우리 코스피 다시 넘어서 보면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 그죠? 지금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단기에 지금 뭐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급등을 그죠. 이런 경우는 별로 지금 4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은 과거에 좀 시장이 좋았을 때 이유는 그렇게 뭐 오래 들면서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는 미리 선 하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다시 또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지만 또 쉽게 복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오면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도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죠? 수급적인 부분이. 자, 우리 코스피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주봉상으로 아무튼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미국보다도 또 뭐 다른 여타 이제 유럽보다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우리는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오히려 우리가 좀 오르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좀 약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월 달에 어쨌든 뭐, 긴축 부분의 하락을 깨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든 다 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갭을 우리는 이제 메꿀 것인가? 그 부분은 뭐 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조정을 좀 받으면 메꾸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좀 오르고 있으면 낙폭 가대 부분에서의 또 대형주 위주의 그죠? 종목들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기든 LG전자든 그죠? 또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 또 뭐 일부 이제 삼성 SDI든 LG 화학이든 낙폭 가대. 근데 이제 제가 주조주로 말씀을 드리는 뭐 두 개.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선도하는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먼저 바닥을 치고 또 지수보다도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 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셀트리온과 카카오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번 시장의 주도주도 성장 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카카오도 어쨌든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주가가 아무튼 지금 8만 원대에서 차트 한번 볼까요? 카카오
셀트하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카카오도 이제 미리 이제 2월 달에 어떤 바닥을 만들고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시장보다도 먼저,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현대차가 됐든 먼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셀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치고 카카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지금 60일 근처까지 오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어쨌든 뭐 20만 원 또 안착을 시키면서, 제가 요 앞에도 주봉상 쭉 말씀드렸지만 3주 연속, 그죠? 이번 주도 주봉상 양봉을 내면 4주 연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이제 뭐 한 22, 3만 원 정도까지 이제 좀 올려놓고 조정을 좀 약간 받으면서 다시 또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25일 날이 주총이 있으니까, 그죠? 또 이번 주에 자사주도 한 17만 주 정도 남아있죠. 뭐 충분히 좀 소화를 다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어쨌든 뭐 주총에서 뭐 나쁜 말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긍정적인 또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빠르면 이번 주, 그죠?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 또 1분기, 2분기, 그죠? 매출 계약도 또,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음 주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쭉 상승 추세를 좀 타고 나가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도 시장을 끌고 나간 주체는 어쨌든 카카오와 셀트가, 그죠? 끌고 나가고 있고, 이제 차후 부분에 뭐, LG전자라든지 또 IT 부분에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이노텍 PCB 쪽 이런 쪽에 강권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일부러 좀 적은 자금을 가지고 아침 매일 이제 오전에 방송하는 시간에 참석하시면 그렇게 단기로 좀 또 따박따박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수급이 지금 이제 계속 제가 1월 달부터 수급을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의 수급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쪽과는 달리, 셀트리온은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변화가 이제 올해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중기로, 장기로 투자했던 분들도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뭐 공매도의 쇼커버보다도요, 사실은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 부분에서는 지금 누적 잔고가 460만 주. 과거에 비해서도 뭐 크지 않고, 대차 잔고도 지금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관 쪽으로, 액티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외국계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중장기 물량을 빼놓고는 셀트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올해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그 셀트리온이 아무튼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매도를 하고, 그죠? 근데 목요일 날은 또 반대로 1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죠? 이때 눈여보면 알겠지만은, 자, 개인들이 금요일날 9만 주 매수를 했었죠. 목요일날 개인들이 18만 주나 매도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도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은 지금, 11일 연속 매수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 스타트가 결국은 3월 3일이었는데, 이 3월 3일 날이, 셀트리온이 분식회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거래 정지, 그죠? 고의성이 없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도 기관들이, 이 당시에 이제 액티브 펀드들, 그죠? 이제 물론 이제 금융투자는 프로그램이죠. 액티브, 보험, 액티브, 투신, 액티브, 사모, 여기에 연기금까지, 그죠?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도 결국은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이 앞에 1월 달에는 반대로 시장에서는 어떤 또 말이 나왔습니까? 그죠?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들이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될 것이다. 그죠? 상장 폐지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우리 국내 액티브 펀더들이, 기관들이 주식을 냅다 가감하게 팔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게 하는, 그러면서 신용 잔고도 뭐 크게 줄었으니까. 거래 정지되면은, 제가 그런 말씀까지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거래 정지가 만약에 된다면, 그죠?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셀트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수가 없다. 거래 정지도 어떻게 팔아요, 그죠? 신용이 됐든, 뭐, 담보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 연속 매수라는 거가 수급의 이제 큰 변화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액티브 펀드 부분에 지금 뭐, 죄송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일 연속 매수죠. 투신도 뭐 계속적으로 매수. 사모펀드는 이제 넣다 뺐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그렇게 팔던 연기금이,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매수 기준으로, 금요일날도 23,000주나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자, 근데 이게 이제 올해로 보면, 자,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한 100만 주까지도 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23만 주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한 80만 주 정도를 팔았다고 보죠. 80만 주.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과 뭐 3월, 2월 중순, 여기로 보면은 2월 22일 날 98만 주였는데, 지금 어쨌든 어저께 금요일 날 23만 주니까, 그때 대비로 해도 거의 한 70만 주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또 여기 개인들은 보면, 개인들은 지금 40만 주 매도예요. 개인들도 목요일 날 이제 18만 주 팔았을 때 49만 주 최고치죠. 그러니까 이 이제 부분 올해 뭐 개인들이 지금 이 정도지만은 이제 60만 주, 뭐 8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오늘 쭉 갈 겁니다. 이거 개인들이 매도가, 그죠?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 기관들 보시면 그동안에 셀트리온은 작년에도 지난해도 그렇고, 그죠? 올해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도로 주가가 결국은 크게 빠지고 하락했었죠. 근데 올해 지금 기관들이 3월 초만 하더라도 150만 주가 누적 매도였어요. 올해. 그 지금 이제 76만 주죠. 그죠? 그러면 3월 초에 150만 주의 누적 매도를 가져갔던 기관들이 지금 76만 주니까 거의 80만 주, 7, 80만 주가 줄었죠. 그죠? 그게 80만 주가 준 거잖아요. 기관의 매도가 80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니까 27만 주 올해 매도예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 35만 주 갔었는데, 샀다 팔다죠. 기관, 이쪽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액티브 쪽, 보험, 투신, 사모, 그리고 기금, 연기금. 그죠? 보험도 올해 최고치가 한 23만 주. 그죠? 지금 11만 주예요. 그럼 거의 한 10만 주 이상 줄었죠. 보험이. 투신들, 이것도 한 올해 한 2, 3만 주. 3만 3천 주. 한 20만 주 줄었어요. 투신이. 액티브, 투신. 자, 연기금도 올해 75만 주죠. 최고치가 75만 주 올해 35만 주예요. 그럼 40만 주 줄였어요. 연기금도 40만 주 줄고, 고점 대비. 투신들이 한 20만 주 줄고, 보험도 한 10만 주 줄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쪽은 누구예요? 이쪽은 자사주니까. 자사주가 지금 한 거의 7, 80만 주, 8, 90만 주 들어왔나요? 지금 한 17만, 100만 주, 그죠? 거의 한 9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90만 주. 8, 90만 주 정도. 그죠? 그럼 이제 개인들이 40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한 80만 주 판 거를 누가? 자사주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누가? 기관들이 사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급의 큰 변화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결국은 다시 또 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쪽 물량 저쪽 물량 비슷한 거니까. 그럼 외국, 이따가 이제 그건 보겠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쪽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465만 주예요. 16일 기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고치 부분,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해서 최고치가 478만 주거든요. 그걸 넘기지 않았어요. 주가가 뭐, 금융위기, 이제 미국의 긴축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던, 또 이쪽에 뭐, 러시아 전쟁 발발로 주가가 하락을 해도 공매도 누적 잔고를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걸 깨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은 지금 450만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주, 15만 주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 좀 줄겠죠, 또 이제.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차 잔고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 오는 것인데, 대차 잔고는 지금 최저치예요. 973만 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난해 최고치가 1180만 주 정도, 1170만 주 정도. 그죠? 거기보다 한 200만 주 정도 줄었죠. 그쵸? 970만 주니까. 이게 준다? 긍정적, 앞으로 긍정적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공매도 잔고 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막 쳐도 잔고는 늘지 않잖아. 그죠? 그쵸? 그 뒤에 가면 이제 공매도 최근에 는 이 올해 들어서 또 지난해 4분기에 늘었던 주체가 누군지가 나오는데 그 주체들은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게 되고 지수가 셀트가 올라가게 되면 반면에 쇼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니까 거기다 한번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대차 잔고도 크게 줄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신용도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최고치가 한 215만 주 정도였거든요. 215만 주. 근데 지금 150만 주니까 거의 최저치예요. 그죠? 최저치 150만 주. 그럼 그때 대비로 본다면은 거의 한 70만 주, 한 65만 주가 줄었죠. 신용도. 그죠? 근데 신용은 지금 이제 150요 전후에서 크게 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용은. 그죠? 신용도 어쨌든 뭐 차명 쪽과 연동이 좀 되는 차명 계좌 쪽. 요 부분도 뭐 순수한 일반인들은, 그죠?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용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셀트의 지금 외국계 창고 쪽에 매도 매수를 하는 창고. 그러니까 올해 셀트리온을, 매수한 창고를 보면, NH가 올해 지금 94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94만 9천 주. 이건 NH는 뭐죠?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수 창고죠. 자사주 매수 창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제외해놓고 자사주 산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올해 매수 1위가 지금 이제 신한으로 바뀌었어요. 신한은 18만 주. 신한도 최고치 대비는 조금 최근, 그러니까, 최근 2, 3주는 조금 눌렀죠. 신한 창고 쪽. 우리가 이제 하루에 창고를 보면 신한 창고하고 JP 모건, 그리고 삼성 이런 창고 쪽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UBS도 약간은 눌렀어요. UBS가 매수 2위예요. 신한이 매수 1위인데 18만 주 누적으로. 그리고 JP 모건이 한테 한 50만 주까지 누적 매수를 가져갔었는데, 뭐, 지난주, 한 2주 동안에 JP 모건이 계속 눌렀잖아요. 그죠? 눌렀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으니까. 그죠? 목요일날 한번 퍽 샀다가 또 금요일날 어저께 좀 눌렀고. 근데 저 JP 모건도 13만 8천 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보다는 그래도 JP 모건의 매수가 한 10만 주, 한 만 주, 2만 정도 늘기는 했어요. 그죠? 자, 메리린치가 8만 주 좀 줄었죠. 맥커리, 시티, 모간스탠리도 조금 줄기는 하고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쨌든 외국계, 그래도 매수 상위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계 창구가 매수 상위로 많다는 거. 그죠? 이제 여기서 국내 기관 창구 쪽으로 조금 변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올해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창구가 골드만삭스죠. 29만 주. 골드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체크를 하면서부터 골드만 30만 주대에서 지금 29만 주니까. 그리고 한화 21만 주. 그러니까 앞에 제가 지금 이제 업팅률 예외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업팅률 예외적으로 매도가, 공매도가 많죠. 그게 이제 시장 조성자, 파생 쪽. 그게 하나 창구예요. 그래서 하나 창구가 21만 주. 그러니까 이 21만 주는, 그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뭘로? 쇼크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이건 나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 창고, 하나 투자. 그죠? 12만 9천 주예요. 요런 창고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겠죠. 바뀌는지를. 그리고 이제 하이 투자 증권이나 DB, 여전히 매도의 올해 상위죠. 그러니까 하이 투자 증권, DB 투자 증권, 또 뭐 KB 일부, 그리고 유진, 이런 창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트리온이 과거부터 개인들이 많이 가 있는 창구죠. 증권사죠. 이쪽은 이제 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급에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JP모건 지난주에 12만 4천 주였죠. 그죠? 지금 13만 주, 좀 약간 오히려 지난주보다 좀 증가되었고. 신한, UBS 좀 줄었죠. 메린치도 약간 매도가 줄었고, 그죠? 그래서 외국계가 이번 주에 조금 매도가 줄은 반면에 뭐 이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지난주에 지수도 올라오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그죠? 줄었고 DB 뭐 하나도 매도 늘었죠. 그럼 이제 셀트의 약간 공매도 부분에서 그 업팅률 예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도 창구를 보면 하나하고 한화 그리고 하나 비슷하게 발음이 그죠? 한화 하나 이 창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CS 뭐도 지난주에 좀 매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앞에 제가 수급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건 이제 뭐 하루하루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뀔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셀트리온의 성장의 제품들이에요. 자, 셀트리온 램시마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트룩시마 세계 최초 종양, 암, 그죠? 바이오시밀러예요. 허지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초예요. 램시마 세계 최초죠. 트룩시마 세계 최초죠. 허지마 세계 최초죠. 자, 램시마 SC 세계 최초죠. 그죠? 이게 램시마 SC가 사실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못 번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죠? 유플라이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40만 60만 되니까 그죠?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저는 증가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바스틴을 비롯해서 그죠? 쭉 있는 스텔라라가 됐던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요 아바스틴이 아마 하반기에 유럽도 그죠? 올 연말 안에 성인이 나올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 안에 성인이 나오겠죠. 아바스틴. 그러면 이제 2도 초도 물량이 또 나갈 것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빠르면 3분기 정도부터 초도 물량이 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성장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죠? 보고 있고, 뭐 다들 레드오션 말한 지가 2017년부터 레드오션 말 나왔었어요. 지금 뭐 그렇습니까?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년 보면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램시마 SC가 출시되었죠. 유플라이마 2021년. 이제 올해 아바스틴. 그죠? 내년에 이제 스텔라라하고 아일리라. 졸래요. 쭉. 그러니까 매년 한 개씩 들이붙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돈벌이를 엄청나게 크게 할 램시마 SC 또 경쟁자 부분에서 고농축 유플라이마 그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뭐 수급이야 그때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차트 한번 살짝 보고 마칠게요. 자, 이제 올해 셀트가 바닥에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3주 연속 양봉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언제 있었다? 셀트가 잘 나갈 때 2020년도에 그죠? 또 그리고 과거에 셀트가 잘 나갈 때 2017년도에 그죠? 그때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20주 입형도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그래서 올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여러분 주식 뺏으려고 그죠? 무단 또 흔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꼭 잘 지키시고요. 저축 꾸준히 들어가셔서 반드시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셀트가 20만 원을 휙 복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